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유라입니다. 저는 이번 포스터 발표 주제로 국내외 중등교육 수준 RPL 제도와 사례 연구를 준비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이은정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학습자들이 삶 속에서 획득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도 주목해서 이 학습의 관점에서 형식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비형식, 무형식 학습의 결과까지도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평생학습 체제를 지향하는 담론은 꾸준히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정은 학습자들에게 보다 평등한 교육 기회, 직업 전문인으로서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선행학습 인정제, 즉 RPL은 평생학습의 이러한 지형을 실천 영역에서 실현해내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선행학습 인정은 형식 학습뿐만 아니라 그 외의 영역에서 획득한 비형식, 무형식 학습의 결과들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학점이나 자격으로 인정해주는 평생학습의 평가 인정 장치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습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인정은 개인의 다양한 층의 학습을 포괄하면서 여러 환경, 조건에 놓인 학습자들을 포용한다는 의의를 지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과거 학습의 의의를 되살리면서 정규학교를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회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이유로 학년기의 형식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성인 학습자들에게는 이들이 삶 속에서 획득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정식 교육 자격 및 직업 자격, 학력으로 인정하면서 그 다음 단계의 교육 기회로 연결하고 불필요한 중복 교육을 이수하지 않도록 하고 이후의 사회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개가 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현대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고,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논의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이미 학습 경험을 공식적인 학점과 자격으로 인정했던 선행학습 인정의 논의들은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중등교육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학습 인정제도의 국내외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해외 제도 사례의 경우는 학술 논문을 참고하였고, 국내 현황은 정책 연구 보고서와 학술 논문들을 함께 첨가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먼저 선행학습 인정제의 개념입니다. 선행학습 인정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다는 평생학습의 개념에 기반하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학습 경험과 일상, 직업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정해서 교육에 참여, 직업 전문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시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제도적 논의입니다. 기존의 교육기관을 매개로 이루어졌던 학습관리 방식과 달리 학습활동 단위마다 부여되는 새로운 관리 방식으로 시스템이 개편됐고, 이는 형식 교육에서의 학습 이력과 형식 교육기관 밖에서 획득한 비형식, 무형식 학습을 통해 획득한 학점이 연결되며 개인의 다양한 학습과 지식을 교환하는 유연한 체제를 만들어내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 단계에서 RPL의 논의는 주로 정규 교육 과정에서 중도 탈락을 했거나 그 기회를 얻지 못한 교육에서 소외된 학습자들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중등교육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교육 단계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개인적, 사회적 이유로 중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학습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육 기회와 학습 인정을 보장하는 교육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대별 교육 수준별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 학습자 대상의 RPL의 경우 재학 중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로 해보았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지속 및 학교로의 회귀를 지원하는 것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형식 교육의 결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 학습자의 경우 개인적 사회적 이유로 학년기에 중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학습자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 밖에서의 경험들,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어떻게 학점으로 혹은 자격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가 주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습자 집단의 논의에서의 공통점은 학습자의 학습 기회 보장, 그리고 학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등교육 단계에서 효과적인 RPL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존 중등교육 체제에서 진행된 학교 중심의 폐쇄적 교육 과정이 개방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때 개방은 대상 연령을 없애거나 확대하는 것, 학교만이 아닌 다른 교육 장르나 방법이 허용되는 것, 정해진 시간 외에도 수강이 가능하게 되는 수업 등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개방했는가에 따라 개방의 의미가 때로는 완화나 확대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다양화 혹은 개별화의 의미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향은 이미 평생학습의 논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왔었던 지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조사했던 내용들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사례에서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포르투갈의 RVCC입니다. 포르투갈의 RVCC는 2000년도 유럽연합에서 진행된 리스본 전략 중 모든 생애 단계에서 개별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적용을 실천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그래서 중등교육 단계를 이수하지 못한 성인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의 경험, 기술, 그리고 실무 경험 등을 실제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글쓰기 능력이나 학습의 경험들, 무형식, 비형식의 학습의 경험들을 모두 종합해서 학력으로 교환해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직업에서의 경험과 일반 역량에서의 경험으로 나눠지는 이 두 가지 코스를 각각 나누어서 진행했는데 직업 자격 인정, 학력 인정의 두 코스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 학습 결과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학습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RPL을 진행하는 평가자, 실무자와의 신측 면담을 거쳐서 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나다 퀘벡주의 SGC, RAC 제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 또한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앞선 포르투갈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반 역량 영역인 SGC와 직업 역량 영역인 RA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증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및 다양한 서류가 요구되고 평가자, 즉 RPL 실무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학습자의 선행학습은 자격, 학력 혹은 추가 교육을 진입할 수 있는 기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논문에서는 RPL 과정에서 학습자가 성찰 과정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글쓰기가 전문의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큰 장벽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해 카운슬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요. 앞서 나타났던 포르투갈과 캐나다 사례에서 RPL 평가자 혹은 RPL 실무자라고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분들은 한국 맥락에서 평생교육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각의 RPL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 센터와 기관이 있고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RPL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만약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맥락으로 진행이 된다면 평생교육사분들이 이러한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학교의 사례인데요. 이 고등학교에서는 학점 유연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점을 학교에서 수강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교과에 대한 역량을 시연하는 것에 기반을 둔 유연한 학점 취득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기존의 학점이 교실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가 중요했던 것에 반해 해당 교과가 추구하는 역량을 실질적으로 성취해서 학점을 얻을 수 있냐라는 보다 다양한 길을 열어놓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학생들이 학습을 위한 자기주도적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학습의 원천, 실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 코스입니다. 오프라인의 교실에서 모여서 듣는 수업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활용해서 본인이 필요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교실에 얼마 오래 앉아 있느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성취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숙련도 평가,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계획을 의미하는 개별 학습 계획, 이렇게 세 가지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의 논의에서 많이 반영할 수 있고 참고할 만한 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 RPL,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RPL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것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RPL의 핵심은 형식 교육 외에 일어난 무형식, 비형식의 학습 결과들을 공식적인 학습의 결과로 인정하는 평가 인정 시스템이라는 데 있었는데요. 한국 중등교육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학습 인정제도는 인정 대상 학습 층위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국의 맥락에서는 주로 형식 교육의 결과로서 많이 치환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되었는데, 형식 학습의 내용이 형식 학습으로 인정되거나 비형식 학습의 내용이 형식 학습으로 인정되거나 무형식 학습의 내용이 형식 학습으로 인정되거나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습 장소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형식 학습의 결과가 형식 교육의 결과로서 인정되는 경우는 교육 내용이 구성되는 당시에 교육과정의 내용에 근거해서 학습자들이 해당 학년에 학습해야 할 내용을 고려해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형식 학습이 형식 교육으로 인정된 경우로 다루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건강장애 학생 원격 수업, 학생선수 이스쿨과 같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기반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프라인에서는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제도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형식에서 형식 교육으로 인정받는 것은 정규학교 국가교육과정에 명시된 학습 내용 외에 비형식 교육 기간, 비형식 교육의 결과를 형식 교육의 결과로 인정해주는 경우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의무교육 단계에 미취학 학업 중단 학생 학습 지원이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이 캐디에서 캐디가 주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평생학습 계좌와 연동해서 평생학습 기관에서의 수강, 그리고 온라인 평생학습 기관에서의 수강 등이 함께 인정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프라인에서는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제가 이 구분란에 넣어보았습니다. 사실 진로교육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존의 형식 교육의 형식으로 다룰 수 없었던 어떤 교과교육의 형태가 아니라 학생들의 체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진로교육이나 창체활동 자체가 교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마을의 전문가들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더 비형식 학습의 특성을 띠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평생교육 시설에서의 인정 대상 프로그램 이수의 경우에도 이건 평생학습 계좌제와 연동을 해서 다루어지기도 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학력 인정제도와도 연동이 되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평생학습관 등 지역에 있는 다양한 비형식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 형식 교육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형식 학습이 형식 교육의 결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정규학교 국가교육과정 외에 명시된 학습 내용 외에 비형식 기관, 비형식 교육의 결과, 그것뿐만 아니라 무형식 교육의 결과를 형식 교육의 결과로 인정해주는 경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검정고시를 들 수 있었는데,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독학학예제와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무형식 학습이 형식 교육으로 인정받는 사례라고 생각이 들었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이 무형식 학습을 형식 교육의 결과로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의 예시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현장체험학습은 가정현장체험학습을 의미하는 것인데, 학생이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가정에서의 학습으로 학교 교육을 대체하겠다라는 일정한 계획서를 내며 교사가 그것을 승인하고 결과를 보고해서 학교의 출석 일수로 교환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무형식 학습의 결과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형식 교육의 결과와 대응하여 교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체험학습이 무형식 학습의 결과가 형식 교육의 결과로 인정되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 대상 학습 경험이 다양화되는 것은 평가 방식과 평가자가 다양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내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중등교육의 결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의 층위가 학교 기관을 대표로 하는 형식 교육 결과뿐만 아니라 무형식, 비형식 학습의 층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었고, 학교 교육 안에서도 무형식, 비형식 학습에 대한 인정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평가 인정의 주체로서 학교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서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밖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담당 실무자의 역량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평생교육사뿐만 아니라 캐디의 학습 경험 인정제를 논의하는 심의위원들, 전문위원들의 역량 또한 포함될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학습을 측정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논의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등교육 단계 RPA 제도 간의 차이점이었습니다. 특히 국내외 사례에서 두드러졌었는데요. 바로 경로의 다양성의 차이입니다. 이때 경로의 다양성은 학습 결과 인정 이후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해외 사례의 경우 직업 계고나 실제 직업 현장과 연계해서 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직업 전문성에 대한 공적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 직업 자격으로 치환되는 경우는 적고 모두 학력으로 인정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미 KQF 국가 역량 인증 제도 KQF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중등교육 수준에서의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해외 사례들에서도 국가 역량 체계와 연계해서 이러한 기준안을 마련하고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본 연구는 해외 중등교육 수준 RPA의 경우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국내 사례의 경우 제도화된 RPL 외에도 정규학교 시스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RPL의 현황까지 포괄하여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즉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RPL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례들을 종합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국내 사례들을 다룰 때에는 접근할 수 있는 문서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내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어떤 RPL의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과 분석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에 한계가 있지만 중등교육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외의 RPL 제도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